예, 앞 시간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HTML5 기본 문서 만들기 설명하고 있었죠. HTML 문서의 기본 구조 설명했고요. 기본적인 태그 몇 가지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뭐 기본 태그는 예, 여기 나와 있듯이 HTML, 헤드, 바디 이런 거 설명했고요. 기본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 뭐죠? H 숫자 집어넣는 거 하나 했고요. 또 HR 태그도 했었죠. 그리고 BR 태그도 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뭐 태그를 계속 설명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그 문자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HTML5는 기본적으로 UTF-8 코드 체계를 따라갑니다. 이건 유니코드의 한 종류인데 뭐 이런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유니코드다, UTF-8이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모든 문자는 ASCII 코드 2, ASCII2라고 보통 하는데 이 코드 체계를 따라가고요. 얘는 8비트, 실제로 엄밀하게는 7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영문 알파벳하고 숫자, 대소문자 포함이요. 숫자, 특수문자, 그래서 120, 어디 갔냐? 127개의 문자를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한글, 한자, 뭐 중국어, 일본어 여러 가지 문자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스키 코드로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즉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나온 게 유니코드입니다. 7비트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2의 7승계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문자를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 영역, 즉 메모리 사이즈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6비트, 32비트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 바로 유니코드거든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왜 유니코드, 아스키 코드 쓰냐고요? 이런 코드 왜 사용한다고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고, 즉 통일된 기준하에 표현이 돼야지 한글 OS에서 한글 윈도우에서 쓰나 영문 윈도우에서 쓰나 중국어 윈도우에서 쓰나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표시된 모든 문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보이는 건 동일합니다.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기준이거든요. 그 정도만 알고요.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트패드 플러스도 저장하는데 메뉴에 보면 인코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코드로 컴퓨터에 저장되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윈도우에 깔려있는 노트패드 메모장 같은 경우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데 저장 버튼 옆에 보면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갖고 어떤 기준으로 저장될 건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교양이니까. 교양 수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웹페이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추가에 집어넣습니다. 한글에 저장되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한글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옛날에 영어 같은 경우는 다 아스키를 썼는데 지금은 유니코드를 쓰고 있어. 한글이나 외래어들은 유니코드, 외래어가 좀 이상한데 영문 알파벳을 쓰지 않은 모든 문자들은 다 유니코드 체계로 지원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왜? 모든 컴퓨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까지 기억해주면 똑똑하다고 하죠. 오케이? 알았죠? 예. 요것 때문에 아까 집어넣은 겁니다. 문자, 기호, 심볼을 입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건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왜 하냐고 그러면, 그, 태그를 쓰고, 거기에 쓰면,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갖다가 화면에 찍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태그를 구분할 때 쓰는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화면에 찍으려고 부등호를 딱 타이핑하게 되면, 이 웹브라우저는 이거를 태그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문자를 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면에.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써라. 이런 거 직접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부등호를 찍어준다. 그 소리입니다. 따옴표 찍고 싶은데 따옴표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속성의 값을 지정할 때 따옴표를 묶어줬었잖아요. 근데 난 화면에 따옴표를 찍고 싶어. 근데 따옴표를 친 순간 얘는 그 따옴표 속에 묶인 걸 값으로 받아들이려고 분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고 그런 용도를 안 쓰게 할 때 쓰는 겁니다.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실제로는 편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부등호는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하거나 키보드로 입력이 어려운 기호나 심벌이 있을 경우 예하고는 처리가 안 되니까요. 이럴 때는 이걸 and라고도 하고 amperc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ampersand 뒤에 그 글자 이름을 적거나 이걸 less than의 약자입니다. 아니면 그 ampersand 샵 붙으면 다 이제 코드 값, 숫자로 들어간 값을 16진수 값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숫자를 적어주면 그거에 대한 코드 값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HTML 문서에다 작성을 해 주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 키보드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요? 특수문자 찾아야 되잖아요.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달라는 거. 조심해야 될 건 그때 꼭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땡땡 이거는 콜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땡 또 이쁘게 그려야지. 이렇게 쉼표 들어가. 요건 세미콜론 반이다 해서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HTML 문서에서 특수한 문자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름을 주거나 코드값을 준다. 코드값을 주는 앞에 우물정자가 표시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HTML 문자는 유니코드 문자 세팅의 UTF-8 코드 체계를 따라갑니다. 물론 아까 그 헤드들은 메타데이터라는 말 언더도 썼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문서에는 이 코드 체계에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할 거거든요. 어쨌든 유니코드 중에 UTF-8이라는 코드 체계를 사용한다라고 누가 물어보면 거기 적혀있어 뭐 UTF 뭐랬는데 이러면 됩니다.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는 그냥 선언만 하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는 기준입니다. 오케이? 특수문자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거나 코드값을 지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줍시다. 예, 특수문자, 기호, 심벌 삽입법. 아까 얘기했던 그 사항입니다. 여기다 내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컴퓨터 키보드는 이런 거 없거든요. 컴퓨터에서는 나누기는 보통 이걸 쓰잖아요. 책에는. 컴퓨터에서는 이게 나누기입니다. 곱하기는요. 보통 이게 쓰죠. 컴퓨터는 곱하기 저거 아니고 눈표시입니다. 더하기 빼기는 물론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럴 때 특수문자 이걸 쓸 때는 앞에 설명했듯이 여기 앰퍼센트하고서 특수문자 이름을 적어주거나 어디 갔나? 네, 여기 앰퍼센트하고 코드 번호를 적어주게 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 자료라고 이번 시간에 만든 게 슬라이드 60개인데 첫 시간에 열 몇 개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볼 수 있죠?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문자 처리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주 쓰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해도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면 더 좋은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요번에는 다시 태그로 넘어왔습니다. PR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어떤 문서, HTML 문서에 본문에 표시되는 거 할 때 바디 안에다 기술한다고 했고요. 바디 안에 기술되는 거는 BR이라는 태그 이야기했었죠. 그게 이제 줄바꿈이 된다고요. BR이라는 태그가 없이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 줄바꿈하고 여기서 줄바꿈해서 다른 줄에 표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통짜로 다 표시가 됩니다. HTML에서는 빈칸 스페이스가 10번 누르나 100번 누르나 한 번 누르나 다 한 개로 처리가 됩니다. 엔터를 한 번 치나 1000번 치나 100번 치나 다 무시됩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빈칸은 몇 개가 있든 다 한 개로 처리가 되고 엔터는 다 무시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BR이라는 태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줄바꿈을 원하면 BR이라는 태그를 써야 된다. 좀 불편하죠? 스페이스, 그냥 나 화면에 이렇게 보이기 쉽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로 이렇게 여백도 맞추고, 앞에 내어쓰기도 맞추고, 줄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태그를 만든 게 바로 PR입니다. 이 PR이란 태그를 쓰고 요 내용의 요 사이에다가 어떤 본문을 집어넣게 되면 빈칸은 빈칸 개수 그대로 인정받고요. 엔터 치면 엔터를 BR과 동일하게 줄바꿈으로 100% 인정을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PI라는 태그를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그대로 페이지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PI라는 태그가 없는 경우 P 태그는 그냥 단락, 패러그래프였죠. 이럴 때는 화면, 이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길어지면 한 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PID 태그를 쓴 부분은 화면이 브라우저 사이즈가 어떻게 크기가 변해도 늘 동일합니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작아지면 자동으로 줄 바꿔갑니다. 오케이? PID 태그는 사용자가 입력한 빈칸이나 엔터를 100% 인정하고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는 태그다. 즉 개발자 포맷을 그대로 출력하는 태그다 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글씨를 꾸미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be, strong, 뭐지? emphasis,인가? 이거 강조하는 거. 이태릭체, 작게, delete, 취소한다는 겁니다. insert, 추가한다는 겁니다. 아닌가? 아, 이거 위첨자네. 아이씨,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단어. 이건 아래 첨자네. 아, 인서트로 봤는데, 요거는 이렇게 위첨자 할 때, 요 태그를 쓰고 뒤에다 글씨를 적게 되면 위첨 위로 붙어서 난다는 거고요. SUP를 적게 되면 아래쪽으로 나서 아래 첨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밖에 이런 기능들 있죠. 이거 서브라는 거 하게 되면, 여기 했지, 서브. 서브에 이거 잘못됐다. 이상하다 했어. 예, 그리고 마크라는 거 하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태그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하나씩 쭉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이거 예제 이 챕터 2의 9번째 샘플 코드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이런 걸 쓰는 거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둘 다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하게 해라, 여기서 여기까지 강조해라. B하고 스트롱하고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EM도 같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여기 똑같이 나오네. 근데 강조는 옆으로 이태릭체로 기울어지는데 I는 이태릭체 맞고요. 그래서 어떤 태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안 쓰는 딜리트, 요 취소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취소선이 표시가 되네요. 추가는 뭐야? 인서트가 밑줄로 표시되네요. 밑에 밑줄이네, 얘가. 예. 나도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검색해서 쓰거나 필요할 때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쭉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죠. 정확히 철자를 모르더라도 찾아서 이건 있을 거야 찾아보고서 태그가 이거구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꾸미는 태그들은 다 시작과 끝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예,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그런 태그를 블록 태그라고 합니다. 블록 태그, 어떤 블록,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태그를 인라인 태그라고 합니다. 라인 속에서 부분적으로 뭔가 표현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태그는 이거 말고도 많이 들어있는데 앞에서 쭉 모인 것 중에 이런 태그 안 한 것도 있네. div가 UV는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닌가? 뭐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는데, 요게 여기서 블록과 인라인을 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네요. 이 태그는 크게 구분을 하는데, 블록 태그는, 내용을 묶어주는 용도로 쓰일 거냐, 아니면 그 태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장을 쭉 만들었을 때, 이거를 전체를 이걸 이렇게 묶어주는 용도로 쓰일 거냐, 아니면 요 라인 안에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목적으로 쓰일 거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라고 합니다. 블록 태그는 꼭 새 라인에 시작해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양옆에 콘텐츠를 배치하지 않고 한 라인을 독점적으로 삼는, 한 줄이 통째로 다 먹는다는 겁니다. div라고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 인라인 태그는 이 한 줄 안에서 블록 속에 삽입되어, 즉 한 줄에 삽입, 그 일부 어떤 라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걸 설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때 스팬이라고 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구나. 기본 개념은 이렇게 범위를 잡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또는 전체 줄에 적용이 되느냐 줄 안에서 부분만 강조하느냐도 블록과 인라인이란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됩니다. 거기까지 끊을게요. 그리고 또 사용된 태그 중에 div하고 span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글이 이렇게 쭉 적혀 있을 때 여기 단락이란 표현 썼었잖아요. 이 단락 전체를 지정할 때 일단 div라는 것도 p도 마찬가지고요. div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중에 부분만을 강조할 땐 span이라는 태그를 사용한다. 그거 지금 지정한 겁니다. 이 div하고 span 같은 경우는 화면에 표시되는 걸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있다고 해서 화면이 다르게 표시되진 않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다 어떤 꼬리표, 태그 달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색깔을 'P'도 통째로 적용이 되는데 P 한 문장 안에
P로 이걸 묶어놨다고 그러면, 이렇게 묶어놨다고 그러면요. 말이 길어지는데. 예. 그러면 이 전체가 통째로 해서 한 단락으로 기준이 되잖아요. 이거는 화면에 표시되는 거 기준입니다. 이 div하고 스팬은 화면에 표시되는 거 기준이 아니라 나중에 나는 요거만 잘라가지고 요 줄만 요 전체를 잘라서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물론 P에다 효과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div에서 그거만 효과를 줘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스팬은 이 줄 안에 배치하지 난 요 글에만 어떤 효과를 줘. 요거만 나중에 지정해서 어떤 효과를 설정하고 싶어. 이럴 때 요 줄 안에 부분을 지정하는 마크업 랭귀지에 마킹하는 그런 태그라는 소리입니다. 말이 복잡해졌는데 샘플 봅시다. 에이 괜히 말 길어서 혼란스럽겠네. 예. 지금 블록 태그하고 인라인 태그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div 블록하고 스팬 인라인. 그러니까 요 태그하고 요 태그의 차이점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미리 전제로 두고 들어갈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얘들은 화면에 표시되는 걸 구분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영역을 표시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즉 div라고 선언을 했을 경우면 그 줄 전체가 먹습니다. 요만큼이 다 먹는다는 거죠. 스페이스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로 통째로 먹는데 이 전체 줄 중에 이렇게 한 줄을 먹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팬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단어, 부분, 요거 사랑 적었죠. 요거는 전체 이거 요까지입니다.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러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밖에 색깔을 칠한다든지 요 글씨만 빨갛게 칠한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정할 땐 div를 쓰고 그리고 이 속에 div 속에 이렇게 부분적인 걸 할 때는 스팬을 쓰라는 겁니다. 스팬은 부분적인 거 어떤 줄 안에 일부분을 지정하는 용도로 쓰고 div는 전체 줄을 선택할 때 쓴다. 그런 의미에서 블록이다, 인라인이다 말을 쓴 겁니다. 괜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감 잡읍시다. 나중에 예제 나오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 특수문자 사용한 예도 잘 기억해 주고요. 이게 뭐지? 이게 어디 나타난 거죠, 이거? 이거 타이틀이잖아요. 제목 부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div. 이건 나중에 CSS 같은 거 쓸 때 보면 CSS 꾸미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분만 꾸미고 싶어 할 때 이 부분인데 이게 이 한 줄, 이 라인 전체에 요 사랑이라는 글씨만 꾸미고 싶다고. 이럴 때 이걸 지정을 해줘. 요거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다 마킹해주는 그 마킹 표식이 부분은 스팬, 전체 문장이면 한 줄이면 div를 쓴다는 겁니다. 마킹을 위한 태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샘플로 또 봅시다. 메타데이터 삽입. 메타데이터는 여기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거든요. 초보자는 몰라도 됩니다. 좀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거든요. 알면 좀 작업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뭐 사진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메타데이터 샘플입니다. 사진 데이터는 사진 그림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게 뭐 있죠?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에 사진 찍게 되면 그 파일 정보 딱 보게 되면 이건 언제 찍었다, 어디서 찍었다 이런 것도 정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걸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오디오 데이터, 음악 파일이죠. 음악 파일 같으면 데이터는 음악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음악이 몇 시간짜리인지, 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소리가 화음이 몇 채널짜리인지, 보통 이게 넘어가자.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메타데이터. 알았죠? 또 HTML 페이지에서 메타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지정하는 태그에는 베이스, 링크, 스크립트, 스타일, CSS인데 이것들 중에 메타데이터죠.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니까 타이틀도 이게 제목이라는 소리잖아요. 제목에 또 딴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말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때 보통 쓰는데, 그래서 메타데이터 중에 헤드 안에 작성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를 작성하는데 여기 헤드는 위에 태그 부분 들어가는 거잖아. 거기 타이틀에서 글씨 표시되는 거 했었었죠? 그겁니다. 그런데 베이스라는 태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페이지에 표시되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 페이지에 표시되는 다른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그거는 일종의 폴더의 공통사항입니다. 이 폴더 이 사이트 안에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파일들을 사용해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앞에 부분 다시 한번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시간을 사진 찍은 시간, 장소 메타데이터고요. 음악을 줄 때 음악의 재생 시간, 채널 수 메타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헤더에다가 들어가는데 베이스라는 걸 쓰게 되면 경로, 공통적인 경로일 때 미리 지정하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봅시다. 어떻게 썼는지. 예, 웹페이지의 기본 URL, 웹페이지에 사용된 모든 파일들이 있는 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hrefs 안 배웠습니다. 앵커거든요. 버튼을 딱 누르면 하이퍼링크 딱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태그인데 여기에 연결된 그 페이지들이 www.mysite.com 밑에 스코어 밑에 mass.html 또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수학이란 글씨가 화면에 표시되는데 이걸 누르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또 화면에 과학이라는 표시는 이걸 누르면 여기 사이언스 HTML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때 이 앞부분에 공통으로 쓰였잖아요. 이거 타이핑 좀 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번번이 타이핑 해줘도 되지만 이거 안 하겠다 하기 싫다 이럴 때는 헤드 부분에다 야 여기 저기 사용된 모든 파일들의 기본은 여기에 들어있어 라고 선언했을 경우 밑에 그 아래쪽에 이거 이 태그를 쓸 때 이 속성 값은 앞부분의 패스를 다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초보자한테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초보자는 다 타이핑 치는 게 낫고요. 타이핑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하다가 타이핑이 짜증이 나거나 코드가 복잡해 보일 때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쓰면 보다 코드가 간결해 보이니까 좋다고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헤드에 들어가는 이거 타이틀뿐만 아니라 베이스라는 것도 있구나. 이거는 공통사항을 미리 정해 놓는 것 이렇게 기억해 줍시다. 링크는 이제 외부 자원을 링크와 메타가 또 나오네요. 링크 태그는 외부 자원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많이 쓰이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CSS 선언할 때 CSS는 그 웹페이지에 표현되는 글씨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그거를 한 HTML 문서 안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 꾸미는 내용이 특정한 페이지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페이지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번번이 막 각 페이지마다 각 파일마다 다 타이핑 쳐줘야 되잖아. 짜증난다는 거죠. 그때 외부에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놓죠. 마이스타일 CSS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걸 불러서 삽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 즉 이걸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요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마치 여기에 적혀 있는 것 같이 이해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CSS 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메타 태그는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현 방법인데 웹페이지의 저자, 코드 방식, 내용들, 또 기타 특별히 태그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이 문서를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다 메타라는 태그 속에 적어줍니다. 이 문서는 메타, 이거의 네임, 어서라고 하면은, 어서는 유수봉,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 설명은 뭐,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거나 특정한 임의로 지정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 좋은 점이 뭐죠? 나중에 구글이나 이런 이 내 문서 웹을 구글 로봇이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정보를 수집해 가거든요. 그럴 때 메타데이터가 있으면 내용을 분석해서 딱 읽어본 순간에 이거 제목을 보고서 저기 헤드의 타이틀 보고 이거 무슨 내용이다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에 메타를 그 네임 누구 뭐 디스크립션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그걸로 이건 누가 만든 거구나 무슨 내용 보다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초보자는 쓰지 않죠. 좀 이런 게 있으면 검색 엔진에 잘 걸리고요. 사용자한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달라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았죠? 안 씁니다. 예, 이미지 삽입.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 img,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img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부등호 img가 나오는 순간에 여기는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림. 태그는 그리고 그림을 표시하면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HTML 문서 안에는 텍스트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다 글씨만 들어갑니다. 그림, 음악, 멀티미디어 자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거 웹페이지엔 다 나오는데 맞아요. 웹페이지에 나오는 그림과 기타
저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별도 파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안에 거기다 그림이나 동영상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요 부분이라고 딱 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림은 이미지라는 태그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그림 들어가 있으면 그럼 밖에 있는 어떤 파일을 갖다 쓰니?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건 소스라는 속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아, 그림이 들어갈 자리에는 부등호 이미지라고 쓰고요. 뒤에 소스 해가 한 칸 띄워주는 게 낫겠죠. 소스하고서 그 그림의 파일 이름 또는 URL을 적게 되면 그 그림 불러다가 페이지 거기에 삽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삽입할 때 그 그림의 크기라든지 마우스를 올렸을 때그 데이터 팁, 버블 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속성, 이건 속성이죠. 요것들은 속성 값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란 태그로 그림을 표시하고 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제로 설명할 거니까요. 예, 여기 설명 나왔습니다. 예제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대충 감 잡았을 것 같고요. 웹프로그램.co.kr 속에 들어있는 소스에 들어있는 이런 그림들은 그 서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들어있어 나쁜 점은 뭐냐면 이걸 긁어가지고 노트패드 플러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 집어넣고서 실행을 시켰을 거고 이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트패드나 비주얼 코드에다 VS 코드에 집어넣는 건 내 컴퓨터에서 도는 거잖아요. 내 컴퓨터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내 컴퓨터에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이 요거잖아요. 요 그림. 요 그림. 이거는 없죠. 이거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걸 쓰겠다 하면은 내가 풀로 이렇게 소스를 다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요거죠. 아, 네이버 저 그림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몰라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돌려봤는데 여러분은 꼭 해보기 바랍니다. 챕터 2의 11번째 예제에 이미지에 대한 샘플 예제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이거 시간이 막 오버되는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리스트는 그 웹페이지를 만들 때 거기에 목록을 만들 때 쓰이는 그런 태그입니다. 근데 리스트, 목록이 뭐 대단한 거라고, 목록도 종류가 있거든요. 목록을 쭉 적는데 거기에 1, 2, 3, 4가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점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뭐 A, B, C, D 또는 뭐 가나, 다라 이런 게 찍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OL 태그를 쓰게 되면 1, 2, 3 순서가 있는 알파벳 1, 2, 3, 4, A, B, C, D, 1, 2, 3, 4 이런 게 찍히고요. 순서가 없는 UL을 unordered list, ordered list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이랬을 경우는 요거는 순서가 있는 머리글이 나오고 이건 순서가 없는 머리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DL은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를 갖고서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요 속에다가 li라는 태그로 목록을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모르겠다고요? 샘플 바로 나옵니다. 봅시다. 예. 리스트란 태그는 크게 봐갖고 OL, UL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DL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한 거. 그래서 여기다 OL 하면 여기 타입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형식의 머리글이 필요하냐입니다. 숫자냐, 알파벳이냐, 또는 뭐 로마자라고 그러나 이런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라는 속성을 써가지고 그러면 0부터 나가냐, 1부터 나가냐, 5부터 나가냐 이런 것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안 쓰면 그러면 1부터 나가는 거죠. 뭐 0부터는 1부터 나갑니다. 그런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풀 있네. 이게 1이면은 1, 2, 3, 4 나가고요. A 집어넣으면 A, B, C, D, I 집어넣으면 이거 로마자로 I 1, 2, 3이 되는 거죠. 그럼 5면은 어떻게 되지? V자 들어가는 거죠. 9면은 I, X 들어가겠죠. 한번 해보면 됩니다. 아직 코드는 모르겠다고요?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해당 항목은 리스트에서 슬래시 리스트를 이게 첫 번째면 1 찍히고 2 찍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10개면 그때 10도 찍히는 거고요. 요 앞에 자를 I자로 바꾸게 되면 로마자가 1, 2, 3, 4에서 10까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하면 unordered list거든. 이거는 그냥 점이 찍힙니다. 점 이렇게 찍힙니다. 뭐 별건 아니네. 그리고 리스트에서 리스트 li 명령 있잖아요. 여기서 직접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데? 가끔 이런 데가. 타입은
OL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왜 집어넣었지? 만들 때 그런 의도로 짜집게 해놓고 설명할 때 깜빡깜빡 합니다. 이렇게 놔둘 걸 그랬나?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게. 예, 리스트. 목록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없는 거. DL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봅시다. 여기 나왔네. OL 순서가 있는 거. 예, 요게 목록 리스트 표시하는 거거든요. OL로 돼서가 순서가 있겠죠. 타입은 A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A, B, C, D 나가겠죠. A, B, C, D가 이렇게 나갑니다. 뭐 금방 이해했죠? 해보겠습니다. 10개 이상 20개, 30개 막 해봅시다. 그래서 알파벳이 26개인가? 그거 30번째, 30줄 만들면 뭐가 나오지? 해보세요. 늘 얘기하죠? 손으로 배우는 거라. 오케이. 여러분 해봐요. 난 해봤어요. 알아요, 난. 예, 요번에는 UL입니다. 순서가 없는 목록이죠. 얘는 앞에다 UL로 하고요. 항목을 LI로 합니다. 이거 순서가 없는 것 같은 건 LI는 뒤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새로 목록인 걸 알거든요. UL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LI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목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막힌 겁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지? UL이면 순서가 없는 건데 내가 거기다 타입을 지정을 했다고. 해보기 바랍니다. 실습해요. 배우려고 온 건데 구경만 하면 안 되죠. 영화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이거 배워서 여러분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려고 온 거거든요. 실력이 늘어나야죠. 경험이 늘어나는 거 안 됩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실력도 늘어야 됩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가 아니라 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중첩 리스트입니다. 목록 속에 또 목록이 들어간 거, 이걸 중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UL이 있는데 UL 속에 또 UL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또 UL 속에 OL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거 쭉 읽어주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깝거든요. 목록 속에서 목록을 또 만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아까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데? 꼭 실습해봐요. 요거 챕터 2의 14번째 예제입니다. 예, 앞에서 설명하지 않던 정의 리스트입니다. 정의 리스트, DT. 이건 아까랑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틀린 거야? 예, 이거는 DT인데 좀 보면 DL로 이게 이제 정의 리스트 목록이 지정이 되는데 DT하고 DD라는 걸 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테이블 만들 때도 요 비슷한 태그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책 보면 맨 뒤에 찾아보기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단어 나오고 설명 나오고 단어 나오고 설명 나오고 또 페이지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사용자 정의 목록이야. 이거 말고 유사한 게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속에다가 DT하고 DD를 정의를 요게 한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요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요. 진하게 표시가 되고 들여쓰기 한 다음에 DD의 내용이 나옵니다. DT, DD, DT, DD. 네, 코드 돌려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있기 바랍니다. 마크업 랭귀지는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타이핑해서 돌려보고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사용자 정의 태그는 DL에서 /DL로 끝납니다. 그 속에 DT하고 DD가 쌍을 이루어서 구성이 돼야 됩니다. DD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거 없이 표시되겠죠. 그렇구나. 가능하면 쌍을 이루는 게 맞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표시되나? 알죠? 직접 돌려서 확인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걸 내가 나중에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리스트 표시 방법 3가지 설명했습니다. 순서가 있는 목록, 순서가 없는 목록,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 3가지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30분 돼서 하나 또 끊고 3교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리스트의 3종류 설명했죠? 그리고 그 밖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했었고요. 그런 사항들, 별거 아닌 태그들 꼭 확인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나머지 태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